안녕하세요. 금융아침바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상품이 하나 나와서 안내를 해드릴까 하는데, 사실 새로운 상품은 아니고 이전에 취급을 했다가 잠시 중단이 되고 나서 그리고 다시 취급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의 상품이고요. 오늘 오전에 두 분이 이 상품으로 문의를 주셨었거든요. 근데 안 된다고 제가 지금은 그게 중단돼서 안 돼요라고 끊었었는데, 오후에 이게 공지가 내려와가지고 그분들한테 다시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에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전화번호가 너무 많이 찍혀서 어느 분인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전화를 따로 못 드렸는데, 혹시라도 오늘 영상 보시고 내 얘기인가 보다 싶으면 연락을 다시 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안내해 드릴 내용은 전세 퇴거 자금,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이죠. 보증금 반환 대출. 해당, 그러니까 내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어. 근데 이 세입자가 이제 만기가 돼서 나가려고 하는데 내줄 보증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보증금을 구하기 위한 자금인데,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무조건 은행입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로. 왜? 제가 취급하는 데는 항상 얘기했지만 저희는 이금융권이에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에다 먼저, 시중은행에서도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한번 문의를 해 보시고, 만약에 은행에서 가능하면 당연히 은행에서 이용을 하는 거고, 어떠한 조건 때문에 이용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그때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금융권 쪽으로라도 가능한지를 구하고자 한다면 그때 연락을 주시는 거고, 일단 이 상품의 경우에는 취급 지역이 있습니다. 좀 취급 지역이 많이 제한적이네요. 취급 지역이 서울, 그리고 경기, 그리고 인천. 한마디로 현재 수도권만 가능합니다. 아직은 지방은 좀 어렵네요. 하긴 뭐 없는 것보다는 낫긴 하니까요. 자, 물건은 아파트, 그리고 또 주상복합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빌라라든가 뭐 다세대, 이게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또 가능하게 되면 그때 또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은 현재 아파트인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자, 시세 기준. 그러니까 대출이 가능한지 알려면 시세를 알아야죠. 그 시세는 어떻게 확인하냐? 가장 먼저 KB 시세 먼저 확인하고, 만약에 KB 시세에 안 나와 있어 우리 아파트가, 그러면 부동산 테크라고 있어요. 부봉이 갈렸다. 부동산 테크. 그리고 여기에도 예를 들어서 안 났다 그러면 이제는 감정을 해야죠.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세를 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세를 알게 됐으니까 그럼 이 시세에서 얼마까지 가능하냐? 바로 LTV죠. LTV는 80%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 시세가 KB 시세로 10억이다. 그럼 80%면 8억이네요. 그러니까 8억 이내에서는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차감이 있습니다. 차감. 소액 보증금, 소액 임대차 보증금 차감이 있다는 거죠. 수도권의 경우에 지금 5,500인가? 그렇게 되고, 경기도가 4천 얼마인데, 차관 대략 그 정도 이 소액 임차 보증금을 차감을 80%에서 그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면 되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금리죠. 금리. 아무리 잘해줘봐, 이자가 너무 높으면 이용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적용되는 금리가 이제 신용이라든가 이런 저런 거 내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약 5에서 6%대 이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중도상환 수수료. 모든 대출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대부분 있다고 했죠, 제가. 정부전 자금이 아닌 이상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대출은 대부분이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다 했습니다. 이 상품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없어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대출금 지급 상환 방식 지급 방식도 몰라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쩐지 모르겠네. 마이너스 통장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을 대출받았어. 그럼 5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터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내가 쓴 돈만큼 이자를 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전세 퇴거 자금으로 뭐 예를 들어서 5억 다 나갔어. 하지만 내가 돈을 벌어서 계속 거기다 돈을 채워 넣어. 그러면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자도 조금씩 덜 내게 되는 거잖아.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 이자만 내고 있는 거 제가 항상 그랬죠. 이 세상에서 제일로 나쁜 대출 상환 방식이 바로 만기일시다. 이자만 내는 거. 이자만 내는 건 내 죽을 때까지 원금이 안 까진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자만 내는 거예요. 그때까지 유지가 된다면. 근데 이건 내가 갚으면 갚을수록 이자는 덜 낸다는 거죠. 다만 이제 본인이 노력을 잘해야죠. 솔직히 우리 마통 없앤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자격. 누구나 해주지는 않습니다. 모든 상품이 그렇듯이 개인 사업자 3개월 이상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신규 사업자. 자, 개인 사업자 3개월 이상 유지해야 된다. 이 뜻은 뭐냐면 곧 매출 발생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보겠다 이거예요. 당연히 실질적으로 운영하니까 매출이 발생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분이 이 대출 내줘도 갚을 수. 은행에서도 아무리 뭐 무조건 대출이 자기 좋다고 무조건 내주진 않잖아요. 이걸 갚을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돼. 신용이 뭐 1등급이면 뭐해? 돈을 못 버는데. 그럼 대출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이상이면 매출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이분이 우리가 대출을 해줘도 잘 갚겠구나라는 걸 보겠다는 거고. 신규 사업자, 야, 좀 이상하잖아. 매출을 본다고 해놓고 신규 사업자도 가능하다는 것은 그럼 신규 사업자는 어떻게 매출 발생을 시킨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 증빙이 돼야 돼요. 자, 이 뜻이 이제 어떤 거냐면 한마디로 이 전세 퇴거 자금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사업자금 담보대출이에요. 사업자금. 가계자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이 개인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에 한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니까 그런다 치지만 신규 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매출이라는 게 이런 게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금융사에서는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증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냐? 직장인이나 프리랜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된다라는 걸 증빙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직자는 이제 추정소득을 따지겠지만 아무래도 쉽진 않죠. 좀. 이렇게 무직자의 경우에는 내용을 보고 나서 강력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소득 증빙도 되어야 된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에 이제 덧붙이자면 어디 공간이 되나? 자, 대환 가능. 그냥 대환은 안 되겠다. 선순위 대환 가능.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선순위 대환 가능. 자, 가계자금으로 이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담보대출 받을 때 가계자금 용도로 선순위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의 경우 내가 돈이 좀 더 필요한데 안 해준다. 더 이상 은행에서. 그럴 경우에는
이 상품을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 있지. 브릿지론을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가계자금을 상환을 시켜야 돼요. 한마디로 이 상품은 선순위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받고 그 후로 후순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약간 이게 좀 단점이긴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종종 보이는 게 이 선순위를 시중 은행이 아니라 이금융권,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에서 이용하신 분들이 계세요. 대출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자가 지금의 금리보다 훨씬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에는 뭐 사업자금 용도로 받은 거야 바로 대안이 가능하지만 가계자금 용도로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또 브릿지론을 이용을 해야 되죠. 왜? 가계자금을 사업자금으로 대안이 안 되고 사업자금을 가계자금으로 대안이 안 돼요. 대안하려면 두 개 다 자금 용도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처음에 가계자금 받았는데 사업자금으로 어떻게 대안을 해? 못하는 거죠. 그래서 브릿지론을 이용해가지고 가계자금을 꺼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선순위로 이렇게 사업자금으로 대출이 나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순위로 가계자금을 대안하거나 아니면 선순위로 이금융권,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이렇게 이자가 좀 더 높은 거 이용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대부업체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선순위로 그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에 뭐가 좀 상황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자가 높은 대부업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걸로 대안을 한다면 이자적인 측면에서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